오늘은 도로시와 함께하고 있어요. 도로티! 오늘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얘기는요, 도로시를 키우면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가장 큰 5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거 5가지만 지켜도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것들을 조금 제가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때 알았으면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일단 누워. 코 해줘. 거꾸로니까 이상하지? 코? 아이 잘했니.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는 이 5가지 말고는 특별히 챙기는 게 별로 없어요. 도로시가 되게 매너가 좋다고 하지만 5가지밖에 안 챙기고 있고, 이거 외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도로시를 그렇게 막 올가매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웬만하면 오고 가게끔 그냥 놓아주는 편인데, 자유의지가 되게 강하죠. 그래서 도로시가 이렇게 그냥 풀어두는 건 아니고요. 도로시가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행동, 그런 행동들만 행동 교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행동들은 제가 최대한 교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것조차도 되게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우선 가장 자유행동하면 생각이 나는 건데, 저는 도로시가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끔 놔줘요. 그래서 특별히 무릎에 올린다거나 앉거나 하는 행동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강아지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무릎에 얹혀놓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무릎에 앉는 게 습관이 된 거지. 주인이 좋아하니까. 도로시처럼 다 큰 애를 데리고 와서 한번 이렇게 풀어봐 두면은 막 그렇게 무릎 위에서만 있으려고 하는 애는 특별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성향의 애들이 있기는 한데, 조금 학습된 게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써서 이렇게 제 위에 올라오라고 하려고 해도 절대 안 올라와요. 무릎 위에 있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도로시 보면은,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행동을 제가 잘 하지 않는데, 아예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어정쩡하게 앉아있어요.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그리고 간식만 먹잖아요? 볼게요. 어떻게 하나? 불편하니까 바로 내려가요. 도로시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불편하면 굳이 제 위에 안 있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키우기 때문에 도로시가 그냥 자기가 불편한 행동을 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릎 위에도 올라오지 않고, 뭐 제가 되도록이면 뭐 엘리베이터 탈 때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상 앉지 않기 때문에 도로시는 더욱더 그 행동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기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도로시가 싫어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발톱 깎기. 볼게요. 발톱 깎자. 발톱 깎자. 도로시가 발톱 깎자고 하는데 진짜 싫어하는 건데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손? 아이 잘했네. 찡. 아이 잘했다. 냠. 한 번만 해볼게요. 손. 아이 잘했네. 냠냠냠. 아이 잘하니.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다. 다 했다. 다 했다. 가세요. 네,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도로시를 키우는 편이에요. 너무 싫어할 때는 굳이 억지로 발을 계속 잡고 하지 않고요. 빼낼 때는 그냥 빼내게끔 둬요. 그리고 한 발 하고 나서 너무 싫어하면 그냥 다음 날부터 다른 발 또 하나 하고, 다른 발 하나 하고,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돼서 하다 보면 얘도 그냥 에이 뭐 까짓 거 그냥 해? 간식만 주면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점점 되거든요. 자기 싫어하는 걸 너무 억지로 하다 보면은 갈수록 싫어하는 표현도 세지고, 그리고 애가 좀 더 신경질적이 돼요. 이게 계속 습관화가 되다 보면 그냥 내가 조금만 싫어하는 걸 하려고 해도 거부감이 되게 많은 애가 돼버리기 쉽기 때문에, 전 지가 싫어하는 행동은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만 제가 꼭 필요한 거니까 천천히 하고, 그냥 굳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해주는 편이에요. 발톱도. 그래서 앞발 2발을 하루에 하고 뒷발 2발을 다음날에 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발톱 집에서 깎는 건데 하루에 다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도 강아지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도 똑같아요. 저는 밥도
도로시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도로시가 너무 밥을 잘 먹어서 항상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시가 처음 왔을 때 바깥에서 탕수육, 짜장면 뭐 이런 거 다 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로시가 간이 안 돼 있는 사람 음식이 아닌 거는 굉장히 안 먹으려는 성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사료를 줬을 때 아니 이걸 왜 먹으라는 거야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10분 정도 놔두고 안 먹었을 때 그냥 바로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끼니까지 그냥 굶겼어요. 왜냐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다음 끼니 때는 배가 고프니까 먹고 그 다음날에도 머뭇거리지만 먹고 이렇게 안 먹으면 치워버린다라는 인식을 주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것들은 조금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냥 먹는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도로시는 조심성이 되게 많은 아이라서 새로운 음식을 주면, 새로운 재료를 주면 한참 냄새도 맡고 입에 넣었다가 뱉었다도 반복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쩔쩔매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그러라고 둬요. 그리고 진짜 안 먹으면 그냥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먹을 만한 건데 괜히 이거는 뭐 하나가 문제점이 있어서 뭐 말하면 흐물흐물해서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냥류를 조금 부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도로시와 조금 이렇게 내고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는 웬만하면 다 먹어요. 사냥류 부어주면 만사 오케이거든요. 그거는 평상시에도 까탈스럽지 않게 키웠기 때문에 조금 뭔가만 추가해줘도 바로 먹게끔 유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왜냐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약을 먹어야 될 때 간식이랑 약이랑 섞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있다라고 수의사분들이 생식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면 안 된다고 자꾸 생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요? 도로시는 이제는 약을 부어줘도 잘 먹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얘가 출산을 해서 약을 꼭 먹였어야 되는 건데 약을 진짜 안 먹어서 칼슘제를 안 먹어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타오는 쓴 약도 그냥 밥 위에다 뿌려줘도 잘만 먹어요. 옛날에는 황태국 위에다가 칼슘제를 뿌려줘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시다 보면은 아이가 그냥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까탈스럽지 않은 애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 비법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키우되 쩔쩔매지 않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게 아무래도 도로시의 그 차분한 성격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은데요. 왜 견주랑 강아지랑 성격이 똑같다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서로 주고받는 감정들이 있어서 비스무리한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견주의 성향에 따라서 강아지가 완벽하게 맞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체가 좀 심드렁해요. 제 성격 자체가 무딘 편이고 뭐 쉽게 놀라지 않고 조금 용감한 성격인데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나가거나 큰 소리가 빵 하고 터진다던가 해도 저는 좀 안 놀라는 성격이에요, 애초에. 그래서 좀 놀래도 그냥 이 정도? 소리를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가 저와 살면서 특별히 제가 놀라는 모습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시가 특별하게 이상한 것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뭐 바닷가를 걷는데 폭죽이 터진다거나 해도 도로시가 안 놀라는 이유는 자기가 놀래서 나를 봤는데 견주인 제가 놀라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모르는 소리가 나거나 공사 소리가 나거나 집안에서 그러면 저를 봐요. 저만 봐요.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가장 주인이기 때문에 도로시는 제 행동을 보고 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좀 예민한 강아지가 아무래도 이런 아파트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사회에서는 좀 살기가 좀 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짖음도 많아질 거고 공격성도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강아지가 차분하고 평온한 그런 마음으로 평상시에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은 견주분께서 차분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엄마한테도 말을 드리는 건데 꼭 참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놀래도 일부러 참을 때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놀래면 도로시가 놀라고 이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놀란 건데 도로시는 이 상황이 막 위험한 거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벨이 울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벨이 울렸을 때 택배가 왔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택배다! 택배다! 택배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도로시조차도 조금 반응을 해요. 엄마가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 정도는 하는 편이에요. 짖는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만약에 이 행동이 엄마가 계속 이어져 나갔다면 도로시가 짖음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를 좀 컨트롤하는 편이라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엄마가 요즘은 차분하게 행동을 하시는 편이고요. 저도 택배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러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택배 왔네, 까까저씨 왔네, 가볼까? 이런 식으로 저는 차분하게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도로시한테 까까 아저씨가 왔네 라고 하는 거는 뭐 맞죠? 도로시의 까까를 배달해주신 아저씨니까 도로시는 택배 기사님들을 깎아주는 좋은 아저씨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벨이 울리면 좋은 까까 아저씨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까까 아저씨가 왔을 때 제가 천천히 차분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로시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혼자 집에 도로시가 기다리고 있을 때 택배가 와도 전혀 짖음이 없어요. 도로시는 택배 기사님들 되게 좋아해요. 다 자기 거니까, 뭐만 오면 다 자기 움직이니까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귀여워도 도로시를 놀리지 않아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이 도로시가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엄마가 아빠랑 이렇게 특히 마사지 해주실 때 이렇게 두두두두 하고 등을 두들겨 주거든요. 그럼 아빠는 너무 시원해, 좋다 이러잖아요. 그럼 도로시는 저기 때리는 건가? 때려서 아프다고 하는 건가? 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커져서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엄마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일부러 아빠를 떼찌떼찌 하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도로시가 그랬을 때 조금 반응이 오프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너무 귀여운 거 이해하고 그런 반응이 되게 뿌듯한 거 아는데 그런 거는 아는데 도로시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강아지와 소통을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 해야지 평상시에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저희 옛날 집 강아지가 그랬지만 아빠 출근하실 때 엄마가 아빠 안아주는 것 같고도 어떻게 다치는 건 줄 알고 짖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엄마가 좀 장난을 평상시에 많이 쳐가지고 애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로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그런 행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아지와 오해가 최대한 안 생기게끔 너무 쓸데없는 것에 있어서 놀리는 거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 아빠가 출근하고 없는데 아빠 어딨어?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빠 어딨어? 라는 말에 별로 반응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상황에 맞는 말들만 그때 적절하게 말을 하려고 해요. 아빠가 퇴근하실 시간에 아빠 어딨어? 라고 하고 아빠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빠 어딨어? 라고 했을 때 아빠를 기다리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만 하는 게 아무래도 재미는 없지만 강아지에게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제가 도로시와 소통을 잘 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강아지를 처음 키우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리고 지금 뭐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는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은, 첫 번째, 주식을 좋은 퀄러티의 음식을 준다. 주식이 너무 비싸서 간식을 살 돈이 없더라도 주식에다가 몰빵을 한다. 이러니까 무슨 다른 주식 얘기하는 것 같네. 다른 거는 병원비. 주식과 병원비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고 있어도 쓸데없이 다른 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는 것들이 이제 뭐 액세서리, 옷, 그릇 막 이런 거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크게 필요 없어요. 물론 믹스견이나 뭐 진돗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견종을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믹스견을 키워봐서 알지만 옛날에 제가 본가에서 품종견을 키울 때랑 푸드를 키울 때랑 도르시를 데리고 다닐 때랑 바깥에서 반응이 너무 달라요. 바깥에서 도르시 보고 내 눈엔 너무 예쁜데 아니 저게 뭐 슈나우저도 아니고 저런 걸 데리고 다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도로시가 그 말투의 억양을 듣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바로 감지를 하더라고요. 강아지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도로시가 사람들에게 되게 적대감을 드러내더라고요. 막 지나가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옷을 몇 벌을 처음에 샀었고, 예쁘고 귀염뽀짝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머 귀여워 예쁘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고 나니까 도로시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목적에서라면 옷이 적절한 몇 벌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까지는 모르겠어요. 막 옷장까지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옷장까지
도로시는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다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때부터 도로시를 키웠기 때문에 확실한 우선순위들이 필요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밥이었고 그 두 번째가 병원비였고 이 두 가지가 가장 몰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는 생식 너무 비싸서 못 사. 너가 주는 보조제들 너무 비싸라고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료만 해도 사료 아무리 싼 거 먹여도 도로시가 6kg니까 한 달에 한 3만 원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만 원에다가 간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료니까 사료 줄 때는 사람이 이상하게 자꾸 뭘 챙겨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캠푸드에 간식에 수제 간식까지 이렇게 챙겨주다 보면 한 달에 한 6만 원은 간식만 5만 원은 썼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쓰게 돼요. 근데 주식에 이제 몰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지금 생식에다 보조제 합쳐도 저도 한 달에 한 6만 원? 그 정도 쓰거든요. 어쨌든 한 달치는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생식할 때랑 사료할 때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생식이나 화식을 업체에서 사서 먹이는 거면 아무래도 업체에서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업체 생식이나 화식은 원료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시간 투자가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하기도 어렵죠. 또 장난감 뭐 특별히 많이 필요 없어요. 뭐 맨날 산책 나가시는 거면 차라리 산책을 더 자주 나가시는 게 강아지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감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하다면 장난감 사지 마시고 산책을 나가세요. 뭔가 처음 키울 때는 장난감 같은 거 많이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막 엄청 어린 강아지가 아닌 이상 장난감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밖에 많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좋고 사회성에도 도움되고 그냥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냥 간단해요. 전 자동줄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도로시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먹었던 건데 자동줄을 아예 안 써요. 그 이유는요. 자동줄을 쓰는 사람만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자동줄을 써봐서 알지만 이 자동줄이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만 갈아타 보세요. 자동줄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줄은 항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잡이가요. 아니 어떻게 더 편하게 만들 수가 없나? 항상 불편해요. 손잡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얘가 갑자기 튕겨나갈 때 너무 이게 손잡이가 제 손에 착 감기는 게 아니고 딱딱하고 불편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놓치기 쉬워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자동줄 쓸 때 그 손잡이에다가 제가 그때 손이 좀 작았나? 모르겠어. 그 손잡이 안에다가 그냥 손목을 넣어가지고 자동줄 플라스틱을 여기다 끼고 다녔었어요. 그냥. 근데 이게 손목 되게 아프고 그럴 거면은 그냥 수동줄을 쓸걸. 수동줄도 요즘은 되게 편한 게 많이 나와 있고 저처럼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핸즈프리 리드줄을 쓰시면 두 손까지 자유롭고 아니 자동줄을 쓸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자동줄을 쓰는 제 친구 강아지들을 보면은 거의 한 마리도 빠짐없이 산책을 잘하는 애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다 앞으로 끌고 나가는 애들이 대부분 자동줄을 많이 써요. 물론 수동줄을 써도 이미 한번 발생한 그런 행동 방식은 조금 바뀌기가 어렵기는 한데 수동줄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제한된 거리라는 게 확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강아지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갈 수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훨씬 쉬워요. 자동줄은 거의 막 한도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제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느낀 건데 아니 나는 분명히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자동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순간 놀래서 탁 반사작용으로 당기는 건데 자동줄은 누르고 당겨야지만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을 한 채로 당겨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내가 손잡이만 잡아당기면 그냥 줄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돌발 상황에 전혀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순간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안 그래도 짧게 잡고 있었던 리드줄을 더 팍 당겼는데 당기고 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자동줄이었으면 끔찍하다. 자동줄이었으면 순간 어떻게 당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줄은 정말 특히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 비추해요.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 더 쓰기 안 좋은 게 밖에 나갔을 때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아지들도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격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도 뭐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도로시를 데리고 나갔는데 다른 강아지가 이빨을 막 딱딱딱딱 거리면서 도로시에게 완전 돌진을 해갔는데 도로시는
제가 잘 돼 있고 있는다고 쳐도 그 강아지가 자동줄이어서 견주분이 전혀 통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견주분이 노력은 하시는데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려고 이빨을 딱딱 거리고 있고 이거를 고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냥 앞으로 더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줄인데 안에 이게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눌러야지만 고정이 돼요. 줄이. 그래서 만약에 이미 이만큼 늘어나 있는 줄을 강아지를 이만큼까지 줄을 짧게 하고 싶다 하면은 고정을 잡은 채로 한번 앞으로 확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거리를 좁힌 다음에 이거를 순간 놓고 쏙 거리를 줄인 다음에 다시 또 고정을 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당겨야지 내가 원하는 거리를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강아지가 아니면 다른 강아지가 나한테 내 강아지에게 공격을 하려고 막 위급한 상황인데 이거를 딱딱딱딱 하고 있는 견주분들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 탁탁탁 그 소리가 너무 노이로제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자동줄 싫어합니다. 아직까지 잘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런 비슷한 걸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병원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노하우들, 병원을 찾는 새로운 곳을 이사를 갔을 때 좋은 병원을 찾는 노하우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나 그런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